네, 이번에 얘기해볼 팀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9승 8패,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지구 3위에 그치고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 탈락했었던 콜츠였는데 조금 이제 시계를 옛날로 되돌려 보면 앤드류 럭이 이제 갑작스럽게 은퇴를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쿼터백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선수들 데리고 왔었죠. 자코비 브리셋도 데려왔었고 그 와중에 뭐 카슨 웬츠 필립 리버스 이런 선수들 뭐 다 데리고 와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이제 여의치가 않았고 지난 시즌 드래프트에서 이 앤서니 리차드슨 선수를 1라운드 전체 4번 픽으로 뽑으면서 새롭게 또 이제 이 팀을 좀 리빌딩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 새 판을 깔았었던 콜츠였는데 정작 리차드슨이 시즌 시작하자마자 4경기 만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좀 시즌이 어려워졌고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플랜 B 치고는 이제 가드너 민슈가 굉장히 분전을 해줬어요. 예, 그러면서 5할 승률을 넘겼다는 것 자체는 뭐 나름 의미는 있었다. 예, 근데 결국에는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기에는 좀 한 끗 정도가 부족했던 2023 시즌이었고, 결국에는 이 앤서니 리차드슨의 이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타진해보는 예, 뭐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4경기를 뛰었다고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1쿼터 시작부터 게임이 음, 끝날 때까지 이 필드를 리차드슨이 지키고 있었던 경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고 4쿼터 막판에 부상을 당했던 한 경기, 그리고 한 2쿼터 정도에 빠져나갔던 두 경기를 음. 마지막으로 앤서니 리차드슨의 모습을 이제 필드에서 더 볼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난 시즌에 이제 평가를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만큼 음. 표본이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뭐 총 세번의 크고 작은 부상이었다고 해야겠죠. 그 부상들이 모두 리차드슨이 이제 자신의 특장점으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이 러싱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당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올해 콜츠가 리차드슨의 러싱을 좀 제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죠. 그랬었는데 일단 이제 셰인 스타이어킹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커리한테 석점을 못 쏘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리차드슨의 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보관을 좀 밝혔었는데 일단 비유 자체가 잘못됐죠. 커리가 석점 쏘다가 다치지 않거든요. 아마 조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 게 이게 리차드슨이 물론 이제 이 부상에서 회복을 하는 동안 몸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쿼터백의 이제 이 그 포켓 밖으로 빠져나가서 뭐 러싱을 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위험 부담이 항상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 이 정도의 부상을 좀 자주 당하는 선수면 좀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독의 보관은 제한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글쎄요, 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제한을 하기보다는 뭐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한다는 게 또 구단의 장기적인 방향성에서는 맞을 수도 있죠. 네, 그게 뭐 누가 맞다 틀리다는 사실은 이제 결과가 증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리차드슨 선수가 안 다치고 시즌을 건강하게 치르는 게 콜츠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타이켄 감독의 뭐 방향성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인데 뭐 사실 패서로서의 능력만 보면 더 좋은 쿼터백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차드슨은 뭐 준수한 패싱 능력과 그다음에 아주 엘리트급의 이제 러싱 능력을 가진 뭐 쿼터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장점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콜츠의 성적이 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다쳐서 경기에 못 나오나 발을 제한해서 그냥 경기력이 안 좋아서 지나 어차피 지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뭐 일단 최대한
좀 활용을 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리차드슨이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거를 좀 찾았느냐, 예, 그런 노하우를 좀 습득을 했느냐의 여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도 기억을 해보면 막 다이빙을 하다가 막 다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어쨌든 저희가 투하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쿼터백이 자신의 몸을 좀 스스로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 리차드슨도 좀 그런 투하의 사례를 한번 좀 참고해 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지난 시즌에 플랜 B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가드너 민슈가 팀을 떠난 것은 좀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브라운스를 이끌고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갔었던 이 조 플라코를 1년 870만 달러에 또 영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리차드슨이 부상으로 또 이탈을 하는 상황에 대비한 어떤 최소한의 플랜 B는 또 갖춰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현 시점에서 데려올 수 있는 백업 쿼터백 중에는 최상위 티어로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싶고, 리차드슨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닝백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 중반에 이제 조나단 테일러가 뭐 팀을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조금 있었는데 결국 이제 시즌 중에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3년 4,2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었었고 어, 사실은 이제 좀 정점일 때보다는 폼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2021년에 이제 2000 스크리미자드를 찍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뭐 부상 그리고 이제 부진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어, 이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이제 퍼포먼스이긴 했습니다만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동안에 이제 좀 터치가 많았던 부분들이 이게 누적이 돼서 결국 이제 터치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러닝백이 히트가 많았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누적이 돼서 이제 그런 부상과 부진들이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글쎄요. 2021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 백업 플랜이 없는 러닝백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앤서니 리차드슨의 어떤 건강함, 그다음에 이제 고점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한참 뭐 떠들기는 했지만 러닝백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음, 지금 넘버 2, 뭐 3 이런 러닝백들의 이름값이라던가 이제 프로에서 해왔던 뭐 이력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테일러의 짐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 주기를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예, 이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예, 결국에는 테일러 혼자서 뭐 아니면 이제 뭐 리차드슨과 어떻게 보면 러싱 공격을 좀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2021년에 이제 370회가 넘는 볼터치를 기록했던 것이 뭐 조금 결국 후유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돈을 지금 받고 있는 만큼 예, 좀 혼자서 건강하게 또 최고의 활약을 좀 해줘야만 하는 시즌이 된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시버 쪽에도 이제 추가적인 보강이 있었죠. 일단 그 마이클 피트맨 주니어가 3년 7천만 달러 연장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최근 3시즌 동안 연평균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기는 그런 이제 성과를 또 보여줬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뭐 최근에 어떤 리시버들의 몸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합당한 대우를 해줬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넘버 투 리시버는 이제 그 지난 시즌 3라운드에 지명을 했었던 이제 조시 다운스 선수가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은 한 자리를 올해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52번으로 뽑았었던 텍사스 대학 출신의 리시버 아도나이 미첼 그리고 알렉 피어스가 이제 주전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아도나이 미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188cm의 굉장히 장신 리시버인데, 큰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스피드라던가, 라우트 러닝 능력, 이런 것들이 꽤 뛰어나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다재다능한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어, 키가 큰 것에 비해서 스피드가 좋다고 말씀드린 것과 좀 반대로 키가 큰 것에 비해서 또 프레임이 두껍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파워 면에서는 장신 리시버에게 기대하는 그런 어떤 특장점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음, 동료를 위해서 이제 블로킹을 해야 하는 상황도 리시버에게는 꽤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약점이 드러난다. 네, 그리고, 상대의 좀 강력한, 뭐,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의 뭐, 캐치?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이제 컨테스티드 캐치 상황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생각보다는 좀 좋은 모습이 안 나올 때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저는 이 아도나이 미첼에 대한 뭐, 장점, 단점들을 뭐,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선수에 대한 뭐, 평가, 뭐, 얼마나 잘할 것이다. 이런 건 좀 예측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콜츠가 굳이 2라운드 픽을 리시버에게 좀 썼어야 했을까? 라는 음.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세컨더리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보강이 있었다면 좋았겠다 싶은 자리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더 이 좋은 드래프트 픽을 좀 사용을 해보고 리시버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뭐 아주 뭐 S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준수한 자원들이 이제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조금 더 믿고 가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은 들었어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이게 어,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제 뭐 마이클 피트맨이 팀에서야 넘버원은 확실하지만 이 선수가 다른 팀에 갔을 때도 확고한 부동의 넘버원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시 다운스도 지난 시즌에 사실은 이제 데뷔 시즌이었고 한 시즌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여전히 물음표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알렉 피어스도 글쎄요. 뭐 보여준 게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니까 어, 사실 이제 리시버 그룹이 좀 약한 감은 있단 말이죠.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최근의 흐름에 맞춘 픽이 아니이 없겠느냐. 최근에 이제 리그의 흐름이 패스헤비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리시버를 좀 더 태워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뭐 일단 퀸튼 넬슨이라는 뭐 리그를 대표하는 오펜시브 가드를 보유한 팀이죠. 예, 음, 근데 사실 2022년에 이 콜츠 오펜시브 라인이 굉장히 좀 부침을 겪으면서 좀 평가가 지금 내려갔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지난 시즌에는 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직접 드래프트에서 뽑았던 이제 선수 5명으로 지금 주전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 지난 시즌과 이제 변동 없이 1년 더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긴 시간 동안 그 콜츠의 레프트 태클이었던 앤서니 카스톤조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레프트 태클 자리에 조금 이제 고민이 있었죠. 에릭 피셔도 왔습니다만 뭐 그렇게 썩 좋은 퍼포먼스는 아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베르나르트 라이만이 이제 이 지명이 돼서 조금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난 시즌에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 음. 올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이트 가드 쪽에 이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윌 프라이스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는 조금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던 포지션들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적응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홀치의 오라인이 탑 10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오라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 윌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7라운드 픽 선수예요. 근데 이런 음, 하위 라운드 픽 선수가 주전 한 자리를 뭐 탄탄하게 잡아준다. 예, 뭐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러면서 콜츠 오펜시브 라인이 이제 평가가 다시 좀 올라가는 뭐 그런 주요 요인이 됐고, 어쨌든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던가 조나단 테일러 이런 좀 쿼터백과 러닝백의 발에 좀 의존을 해야 하는 지금 콜츠의 공격 라인업에서 이 오펜시브 라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제 수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단은
디프레스트 버크너 선수와 2년 4,6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기존에 남아있던 이제 1년까지 더하면 2026년까지 이제 콜츠와 함께 하게 된 디프레스트 버크너인데 뭐 이 나이가 적지 않죠. 이제 30세 시즌을 맞게 되지만 뭐 사실 이 선수가 이제 뭐 부상 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왔던 걸 어느 정도 이제 구단이 신뢰를 보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디펜시브 태클 그로버 스튜어트 선수와도 3년 3,9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디펜시브 엔드 퀴리페이 선수의 5년 차 옵션을 또 실행을 하면서 지난 시즌에 주전으로 활약했었던 이제 D라인을 모두 지켜냈어요. 음. 디포레스트 버크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너스에서 뭐 좋은 활약을 하면서 뭐 콜츠로 이제 많은 돈을 받고 이적을 했었는데 2020년에 이적을 한 이후로 이제 콜츠에서 벌써 4년을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굉장히 뭐 기록적으로나 예, 전체적인 경기력이 꾸준했고 뭐 이렇다 레이징 커브가 온다는 이제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예, 콜츠가 이제 한 2년 정도 더 지금 함께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고 음. 이제 앞서 주전 라인업이 다 유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목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어젯밤이었던 것 같아요. 음. 갑자기 좀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이 샘슨 에보캄 선수가 이제 훈련 도중에 이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는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콜츠의 플랜도 예,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원래는 이제 조금 이제 적응할 시간을 주려고 생각을 했었겠죠. 올해 이제 1라운드 선수 15번으로 지명을 했었던 UCLA 출신의 이제 엣지 러셔 라이아투 라투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팀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콜츠에게 굉장히 시급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엣지 러셔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을 다 지켜냈었기 때문에 엣지 러셔 포지션이 그렇게 급한 포지션은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수비 선수 중에는 가장 먼저 뽑혔거든요. 1라운드 1번부터 14번까지 모두 공격 선수가 뽑혔기 때문에 수비 선수로서는 첫 번째로 픽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이 드래프트에서 두 가지의 주요 전략이 있죠. BPA 그 지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선수 중에 제일 좋은 선수 포지션 관계없이 중복 투자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온 선수들 중에 가장 좋은 선수를 뽑는 것. 그리고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포지션을 뽑는 것. 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나뉘는데 이 픽은 뭐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선수 중에 제일 좋은 선수를 뽑자. 뭐 이런 픽이라고 좀 봐야겠죠. 음, 그래서 아마 콜츠의 전략은 뛰어난 이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을 다수 일단 보유한 다음에 이제 음, 적극적인 로테이션을 통해서 모든 선수들이 이제 높은 에너지 레벨로 예, 지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를 압박하는 예, 그런 그림을 좀 노렸던 것 같은데 이 에브캄이 이제 시즌업 부상을 당하면서 이 로테이션 자원 자체가 한 명이 좀 줄어들었다. 예, 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콜츠에게는 악재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이제 라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지난 두 시즌 통합 이제 23개 반의 색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음, 이 2년간의 통계로 보면 FBS 레벨의 이제 모든 뭐 선수들을 통틀어서 전체 1위 기록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프레셔 비율이라던가 뭐 태클 포 로스 기록, 뭐 펌블 유도 횟수 이런 주요 뭐 엣지 러셔들을 평가하는 이제 지표 등에서도 이제 모두 최상위권을 찍었던 예,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정말 대학 무대를 좀 평정했던 선수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봐도 뭐 프로에게 요구되는 정말 이 많은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런 선수가 15번까지 내려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목 쪽의 부상 이슈입니다. 워싱턴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이 선수가 이제 목 부상 때문에 팀의 메디컬 스태프가 은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목에 대한 이제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입니다. 어, 본인은 물론 이제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류지경 PD도 아시듯이 이제 현장 가서 이제 프로 선수들 만나 보면 모두가 크고 작은 부상을 조금씩 달고 뛰고 있어요. 그리고 "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경기를 뛰어봐야 아는 거고
어, 그런 사례가 이제 댈러스에 있었죠.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선수였지만 목 부상 때문에 이제 일찍 은퇴를 하게 됐던 레이튼 밴더 애쉬라는 선수가 있죠. 어, 정말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목 부상이라는 것이 사실 선수 생활에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부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프로에서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부상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이라던가 확실한 좀 플랜이 있어야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UCLA로 이제 전학을 간 이후에 뭐 22년, 23 시즌에 이제 굉장히 건강하게 잘 뛰었기 때문에 음, 선수 본인은 이제는 뭐 부상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음, 어쨌든 과거에 이력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뭐 선수나 콜츠 구단 모두 좀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음, 저희가 이 선수가 목 부상이 무조건 재발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좀 뛰어야 오랫동안 프로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라인베커 진영에서는 샤킬 레너드가 이제 팀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뉴스죠. 뭐 지난 시즌 도중에 물론 이제 팀에서 방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데뷔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 페이스로 기록을 쌓아 나갔었던 이제 샤킬 레너드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절에는 데리우스 레너드라는 이름을 썼었죠. 정말 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의 원래 풀네임이 이제 데리우스 샤킬 레너드인데 데리우스 레너드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활동명을 샤킬 레너드로 바꾼 거죠. 뭐 이름을 개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활동명을 바꾸자마자 귀신같이 다른 선수가 된 것처럼 좀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큰 부상과 함께 커리어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마이클 토마스와 좀 비슷한 지금 커리어를 보내고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이 샤킬 레너드도 2018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18, 19, 20, 21 이렇게 첫 4년 동안에 무려 올 프로 퍼스트 팀 3회, 프로볼 음, 3회라는 뭐 믿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죠. 그러니까 물론 뭐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선수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영광, 뭐 상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휩쓸었던 뭐 정말 엄청난 선수였다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2022 시즌에 그 등부상을 당했던 것이 이제 커리어가 꺾이는 좀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음, 2022년에 사실 세 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고 지난 시즌에는 어쨌든 경기 수 자체는 많은 뭐 출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부상 이전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라고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츠도 결국 자신들이 지급하는 연봉 대비해서는 뭐 너무나 비효율적인 선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방출을 했고 방출 이후에 이제 이글스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또 시즌 후반기를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보내기는 했지만 거기서도 이렇다 할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뭐 연장 계약을 맺는 데는 실패를 했고 뭐 아직 시즌이 이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녹화를 하는 이 7월 말 8월 초 이 시점까지도 아직 새로운 팀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음. 꽤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사실 이제 그 데뷔 시즌에 어,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상을 수상을 했었죠. 이제 수비 신인왕을 이제 수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올 프로 퍼스트 팀에 또 선정이 됐을 만큼 정말 데뷔 자체가 센세이션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3년 연속 프로볼 선정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 두 번 더 올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올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되지 못했었던 해도 올프로 세컨드 팀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4년 동안은 정말 압도적인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뭐 수상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 올해 수비 선수상 후보에는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이 될 정도로 이 선수가 글쎄요. 어, 라인베커 포지션에서는 좀 에런 도날드 같이 좀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오래 가질 못했죠. 음. 굉장히 좀 이런 선수의 모습을 오래 보지 못한다는 게 많이 아쉽긴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새로운 팀에서 기회를 얻고 한번 부활을 노려볼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현재로서는 뭐 새로운 팀을 구하는 게 그렇게 뭐 녹록치는 않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 세컨더리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세이프티 줄리안 블랙몬과 1년 재계약을 했고, 또 코너백 케미 무어와도 3년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부에 있던 FA들을 단속하는데 좀 중점을 뒀던 콜츠였고, 음, 눈에 띄는 좀 외부 영입이라던가, 뭐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 픽에서 뭐 새로운 선수를 수혈한다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은 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음, 콜츠가 캡 스페이스의 여유도 그래도 약간은 더 있는 팀이었고, 뭐 드래프트 픽도, 세컨더리 쪽에 한번 좀 사용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뭐 상황인데도 일단은 뭐 기존 선수들 좀 믿고 가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 프런트 세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이름값이 떨어져 보이는 세컨더리가 과연 이번 시즌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수비에서는 뭐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앤드류 럭의 저주를 콜츠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럭이 은퇴한 이후에 계속해서 쿼터백 자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었던 콜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앤서니 리차드슨이 좀 지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올해 당장 성적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공격 쪽의 파괴력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가 저도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뭐, 많은 선수들이 모두 다 제 역할을 해줘야겠지만, 결국에는 리차드슨과 테일러의 발, 이것이 상대를 얼마나 압박하고 위협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뭐 한두 경기의 임팩트나 뭐 하이라이트 필름이 아니라 건강하게 한 시즌 내내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것이 좀 아주 주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는 테네시보다는 조금 더 뭐 전체적인 라인업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에 가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예, 음, 테네시 때와 좀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구에서는 일단 휴스턴이라는 뭐 너무 강력한 팀이 하나 있고, 뭐 전체적인 컨퍼런스에서 와일드카드 싸움을 보더라도, 콜츠보다는 좀 더 변수가 적어 보이는, 네, 음. 조금 더 리스크가 적어 보이는 안정적인 팀들이 더 많아 보인다. 네, 그런 말씀으로 좀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